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5억만 있으면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생각보다 빨리 망가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삶의 구조였습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52세에 5억을 모으고 은퇴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돈만 모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밀었습니다. 은퇴 후 첫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커피를 마시고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달이 지나자 그의 얼굴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5억이 있는데 하루가 너무 깁니다. 이 문장은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과 같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단단해졌던 일상의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흔들리는 영역은 재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균형이 붕괴됩니다. 특히 5억을 목표로 은퇴한 분들은 이 정도면 된다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물가 상승, 예기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불안도 함께 자랍니다. 내가 너무 빨리 나온 건 아닐까? 다시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을 텐데. 이 두 문장은 대부분의 조기 은퇴자가 겪는 대표적 후회입니다. 5억으로 은퇴한 한 여성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을 떠난 뒤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며 자신에게 보상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1년에 몇 번이지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하루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이 생겼는데 내가 없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역할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이 사람을 붙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5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역할을 버틸 수 있는 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는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돈만 준비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빈 시간을 견디는데 매우 약합니다. 특히 4050대에 은퇴하면 신체적 노화보다 심리적 노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일하고 있는데 나만 시간이 비어 있으면 자신이 시대에서 밀려난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도 빠르게 소멸됩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대화 갈등, 회의, 점심시간 같은 일상적 상호작용이 사라지면 관계는 순식간에 끊어집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다. 이 말은 은퇴자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5억은 이런 공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있지만 의미를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문제입니다. 은퇴 후 규칙적 스케줄이 사라지면 운동량이 줄고 식습관이 흐트러지면 뇌 활동이 급감합니다. 특히 사회적 자극이 줄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 남성은 퇴사 후 6개월 만에 체중이 12kg 증가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간식 빈도도 늘고 체력은 무너졌고 우울감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조기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구조 없는 시간입니다. 직장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동시에 리듬을 제공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고 일정한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일정한 시간에 성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리듬이 사라지는 순간 삶 전체의 질서는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5억을 모았든 10억을 모았든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상에 설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역할을 다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자원봉사든 동호회든 강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의 말을 전하며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쓸수록 줄지만 역할은 할수록 커지더군요. 5억으로 은퇴한 뒤 무너진 사람과 다시 일어선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하루의 목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진짜 준비해야 하는 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돈을 준비한 사람은 많지만 시간을 준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은퇴 후 삶을 결정짓습니다. 5억을 모으고 은퇴하면 인생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은 이 기대와 크게 다르다.
재정적 기준을 충족해도 일상이 흔들리고 관계가 붕괴되며 심리가 무너지는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많은 은퇴자가 말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였다고.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인간 삶의 구조가 무너질 때 생기는 근본적 위기를 드러낸다. 5억이라는 금액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통된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 상담에 찾아온 50대 은퇴자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직장에서의 소모감이 심해 5억이 모인 순간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일하느라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고 싶었고 직장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했다. 하지만 은퇴 후 2달이 지나자 그는 자신의 결정이 삶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목표가 없었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시간은 넘쳤지만 그 시간을 감당할 삶의 기반은 없었다. 그는 말했다. 5억이 있는데도 하루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말은 그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 여성 은퇴자의 사례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5억을 들고 은퇴했다.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며 자신에게 휴식을 줬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뒤 그는 집안에서 자신이 더 이상 누구의 필요도 받지 않는 존재가 된 듯한 공허감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돈이 생겼는데 나는 사라졌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은퇴자가 겪는 심리적 붕괴가 담겨 있다. 인간은 역할로 존재하는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과 정체성도 함께 흐트러진다. 직장에서 싫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힘이었다는 것을 은퇴 후에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 5억은 겉으로 보면 안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정된 자원이다. 특히 은퇴 초기의 심리적 보상을 위해 소비 패턴이 크게 변하면 돈은 빠르게 줄어든다. 의료비와 생활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은퇴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기 때문이다. 소득은 사라졌는데 지출은 계속된다는 현실은 마음을 곧바로 불안으로 이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오히려 돈에 더 집착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경험한다. 직장에 있을 때보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심리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효능감이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내가 하는 일이 세상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 인간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안정감을 얻는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매일 누군가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며 일정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리듬이 사라진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빠르게 자신감을 잃는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 무기력, 수면장애, 짜증 증가, 무의미감이다. 특히 40대와 50대 조기 은퇴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는 더 빠르게 사라진다. 직장이 인간관계의 핵심 기반이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연락이 급속도로 줄어든다. 직장에서 매일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 점심시간의 짧은 농담, 회의 시간의 갈등과 문제 해결 과정까지 모두 사회적 자극이었다. 그 모든 자극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빨리 외로움이 찾아온다. 한 은퇴자는 말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빨리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회적 소멸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건강 리스크를 유발한다. 은퇴자들이 평소보다 더 쉽게 피로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이유도 사회적 자극의 부족 때문이다. 일상이 무너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신체적 건강도 빠르게 하락한다. 규칙적 생활이 사라지면서 몸은 리듬을 잃는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며 운동량이 줄고 식습관이 흐트러지는 일이 빈번해진다. 조기 은퇴 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한 남성은 은퇴 후 6개월 만에 체중이 12kg 증가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기력해졌고 간식을 습관처럼 먹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말했다.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신체적 건강이 흔들리면 심리적 안정도 무너지고 결국 삶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원인은 시간의 의미를 설계하지 않고 은퇴를 했다는 데 있다.
돈은 안전망이 될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특히 경제적 기준만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 의외로 준비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다. 사람은 자유를 원하지만 무한한 자유는 불안을 낳는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삶은 작아지는 역설을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직장은 사람을 속박하는 공간인 동시에 삶을 지탱해주는 구조였다. 그 구조가 사라졌을 때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은퇴 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다시 만든다. 그것이 아르바이트든 소규모 비즈니스든 봉사활동이든 취미 모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이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와 리듬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루의 기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작은 성취, 작은 역할, 작은 사회적 연결이 모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5억으로 은퇴한 뒤 후회하는 이유는 돈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삶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3억으로 은퇴했어도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였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질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돈은 줄어들었지만 나는 다시 커졌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주 3회 봉사활동을 하며 주말에는 취미 동호회에 참여한다. 수입은 없지만 삶은 이전보다 더 안정됐고 자신감도 되찾았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은퇴자가 깨달은 삶의 본질을 담고 있다. 결국 은퇴 후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하지만 그 삶이 무너질지 단단해질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통장의 잔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의미를 채우는 일이다.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